24학년도 9월 학평이고요. 그죠? 문제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를 고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설명이라는 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서술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의 한 마지막 문단 남기고 나서 글의 전반적인 서술 방법을 파악했을 때 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내용 일치, 단순 개념 이해 문제고 이것도 기억에 대한 그냥 개념 이해 문제고 기억 주변부를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얘는 기억 나오고 풀면 되고 얘는 그냥 한 문단씩 덜며주면 되는 거고 얘는 개념 적용 문제니까 원리 문제니까 다 읽고 나서 풀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저울은 흔히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저항의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흔히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겁니다. 대부분. 따라서 이제 통념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념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라면 근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저울이 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흔히를 캐치하지 않았다면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나왔네. 앞으로 이것들의 공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흔히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통념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라고 나와 있으니까 통념이 나오고 초정밀 저울에 대해서 어떻게 잴까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이 초정밀 저울은 일단은 지렛대 원리나 전기저항 변화를 이용해서 저울의 무게를 재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질문을 나왔으면 밑에서 무조건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문의 완결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앞전 효과는 그냥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이 문단에서 우리가 방향성으로 잡고 가야 될 거는 초정밀 저울은 어떻게 물체의 질량, 미세물체의 질량을 잴까?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가면 됩니다. 여기서 우선 8번 문제를 풀면 안 되고 한 문단씩 한번 덤벼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라는 말은 아직 안 나왔고요. 전기저항의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라는 경우에서 전기저항 변화를 측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겠죠. 압전 효과에는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의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압전 효과와 재료의 전압을 걸면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압전 효과가 있다. 이게 헷갈린다면 좀 정리하고 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차는 저거죠? 변형이 생기면은 전압이 걸리는 거고 2차는 전압이 걸리면 변형이 생기는 거고 그죠? 두 압전 효과 1차와 2차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압전체라고 한대요. 그리고 수정이 주로 쓰인다. 주로 쓰인다라고 나와 있는 거는 다른 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문단에 다 읽었으니까 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수정이 일단 나왔으니까 근데 압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 이러면 이거 맞는 말이죠. 주로 수정이 쓰인다고 했지 수정만 쓰인다고 안 했기 때문에 수정을 절단하고 가공, 절단 가공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왔고 같은 방향으로 밑에는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압전차라는 거는 1차와 2차 두 개의 압전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말하며 그거에 수정이 주로 쓰인대요. 압전체로 사용하는 수정 또 말해주고 있네요.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대요.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대요. 여기에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가 둘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1차 압전 효과는 변형을 가하면 전압이 나오고 2차 압전 효과는 전압을 가하면 변형이 되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드는 걸 변형이라고 본다면 이후 원판의 양극의 정극을 만드는 거를 전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여기서 1차 압전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 전압이 바뀌는 저압을 가하면은 수정이 진동한다에서 수정이 진동한다를 변형이라고 본다면 여기서는 2차 압전 효과가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은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가 둘 다 나타나는 수정체라는 거, 이 압전체라는 거죠. 수정체가 아니라 압전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때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문제로 직결됩니다.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그러면 전압의 주파수,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수정 진동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해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관계성 문장이 하나 나왔고요. 전압의 주파수와 수정 고유의 주파수는 같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도록이니까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죠. 그것이 수정 진동자래요. 여기서의 하도록 이런 것들은 또 목적,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긴 합니다. 고유 주파수란 위에서 수정 고유의 주파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나 봐요.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그럼 고유한 거니까 변하지 않아요. 일단은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달라진다인데 고유한 진동 주파수,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네모 모양의 앞전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모 모양의 앞전체만의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네모 모양의 앞전체를 갖다가 하트 모양으로 가공을 했다고 쳐봅시다. 이때는 모양과 크기가 달라졌죠? 이때도 하트 모양의 앞전체에 고유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모양과 크기가 달라지면 주파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모 모양의 앞전체라는 것이 따로 생기고 하트 모양의 앞전체라는 것이 따로 생겼기 때문에 요거 고유의 주파수, 이거 고유의 주파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 주파수는 사실 변하는 건 아니지만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 그쵸? 수정 진동자의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관계성 문장이 또 나왔죠? 필기를 해주고 갑시다. 질량이 증가하면 주파수가 감소한다. 그쵸? 이것도 문제와 직결되는 문장이고요.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그러니까 여기에 쓰이겠죠? 이 초정밀 저울에 쓰이겠죠? 변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 미세물질이 나왔으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미세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니까.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이거죠? 이게 민감도, 질량 민감도 나눈 값인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매우 크다는 거는 주파수의 변화가 크고 측정된 질량은 작다는 거죠. 미세 입자니까 측정된 질량은 작을 거예요. 근데 주파수의 변화가 크니까 민감도가 굉장히 큰 거고, 그러니까 이런 미세 입자들의 질량을 잘 측정할 수 있는 게 압전 효과가 나오는 이 압전체를 사용하는 요 초정밀 저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고 갔어요. 그리고 3문단을 읽고 이제 기억이 나왔으니까 기억 문제도 풀어주고 얘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수정을 절단하고 가공하여 미세 질량 측정에 이용하죠. 아까 전에 원판 모형으로 자른다고 했죠.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 아닙니다.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면 고유한 주파수도 달라지게 돼 있다고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여기 그대로 나왔죠. 주파의 변화수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누면 질량의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고요. 답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수정 진동자였어요. 수정 진동자.
수정 진동자에는 1차 앞전 효과를 볼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 재료가 이제 수정인 거죠. 수정 진동자의 재료로는 수정이 쓰이고 그 수정은 앞전체이기 때문에 1차 앞전 효과와 2차 앞전 효과를 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기억에서는 전압에 의해 앞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나는 것은 2차 앞전 효과를 말하는 거고, 수정 진동자에는 앞전체인 수정이 쓰이기 때문에 2차 앞전 효과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 기억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의 수정이 사용된다고 위에서 언급이 되었고요. 기억에서는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 고유의 주파수에 맞춘다. 전극에 가하는 전압 주파수를 수정 고유의 주파수에 맞춘다. 관계성 문장 나왔고요. 기억에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 값을 더 크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선 고유 주파수 값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이 이제 유입이 됐다는 거는 이 질량이 증가했다는 거랑 맥이 같잖아요. 그러면 고유 주파수가 아닌 그냥 그 물질의 주파수가 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다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5번이 정답으로 나올 거고요. 4문단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 이 원리는 수정 진동자 질량이 늘어나면 주파수 감소하는 것을 통해서 미세 입자의 질량을 측정한다. 이 방법을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러면 1분단부터 3분단까지를 쫙 그어줘야 돼요. 그래서 1분단부터 3분단까지는 뭘 말해주고 있었던 거냐면 초정밀 저울이었죠. 앞전 효과의 개념을 이용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말해주고 있었고요. 4에서 5문단에는 요 초정밀 저울의 원리를 응용한 기체 농도의 측정,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며 질량 변화가 생겨. 질량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붙으니까.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질량이 증가한다고 이해하고 갔으니까 감소하는 것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대요.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달라붙는 것도 당연히 이제 한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파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이유는 질량의 변화도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량 유지. 여기는 또 그 과학 기술 지문이기 때문에 좀 이미지화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시간이라고 하고 여기를 주파수라고 한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주파수가 계속 감소하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합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농도가 크다는 거는 질량이 많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파수가 더 작은 거겠죠. 똑같은 얘기 해주고 있는 거고,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 얼마나 이 대각선, 이 직선의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을 갖다가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데,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는 거는 당연한 소리겠죠. 빨리 붙고 빨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4문단을 읽긴 했거든요. 근데 얘는 다 읽고 풀어줘야 되는 거고 얘는 이미 풀었고 이제 8번 풀어야죠. 윗글에 대한 설명, 서술 방법. 앞전체 제작 방법을 소개하고 제작 시 유의점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제작 방법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전체는 제작 방법 소개했죠. 그렇죠? 근데 앞전체 제작 방법을 소개했다기보다는 약간 수정 진동자의 제작 방법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긴 해요. 앞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거는 개념했죠? 앞전체의 장단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전 효과의 종류를 분류했죠? 1차, 2차.
그 분류에 따른 앞전체의 구조를 비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일단 초정밀 저울의 작동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단계별로 설명을 하면 우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거 나와야죠. 앞전 효과에 기반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는 1에서 3문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원리가 적용된, 그러니까 앞전 그 효과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은 4, 5문단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5번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당연히 어렵죠. 다른 것들이 붙으니까.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대요. 이거는 몰랐던 정보니까 일단 하나 체크해 둡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 같은 이유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된대요. 미리 측정. 이 때문에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해결책 없다. 여기까지가 문제 P, 그 다음에 S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문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후 이렇게 측정해 놓은 후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갖다가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나온대요. 이것도 관계성 문장 나왔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보기부터 보고 갑시다. 알코올 감지기 A와 B를 이용해서 어떤 밀폐된 공간에 있는 혼합기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대요.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고요. A와 B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거는 이제 기체 농도 측정에 대한 그럼 실험 사례인가 봐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체가 유입되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실험 내용에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PS 구조,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를 미리 측정해 놔야 되는데 주파수 변화를, 이게 빠져있죠? 그게 아마 선지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A의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에서의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도 언급이 됐죠.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주파수의 변화를 미리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에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 맞죠? 왜냐면 알코올만 붙었을 때는 R 이렇게 해놓죠. 알코올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놨을 때는 얘가 질량이 더 높잖아요. 주파수는 얘가 더 작을 거고 얘가 상대적으로 더 클 거고, 왜냐면 관계성 문장에서 나왔듯이 여기 질량이 커질수록 주파수는 감소하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겠군. 이거는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하게 하려는 거는 이 수정 진동자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거를 지금 합쳐갖고 낸 것 같은데, 우선은 질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파수는 감소할 거고, 애초에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는 것도 고유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큰 폭으로 일단 진동하는 건 아니에요.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 정도가 크다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 같죠? 다 읽고 가볼게요.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 변화 정도가 더 크다고 했어요. A가 변화 정도가 더 크다면 A의 분자가 더 크다는 거고, 그럼 민감도가 더 커야 되거든요. 근데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더 작다고 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더라도 알코올이 달라붙은 양이 서로 같다면 A와 B의 반응 시간은 서로 같겠군. 우선은 반응 시간에서 달라붙는 양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고요. 반응 시간이라고 하면 그냥 그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기까지의 그 시간의 척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더 짧더라도 그러면 그냥 반응 시간이 더 짧은 겁니다. 그냥. 그래서 틀렸고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